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내일까지 흐리고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천둥과 돌풍을 동반한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의 여파로 내 집 마련의 필수품이던 청약통장 가입자가 줄고 있습니다. 반면 경매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 소방본부가 상황실이 아닌 재난 현장에서 구급활동 지휘가 가능하도록 구급지휘대를 출범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해 지역민들이 기부한 쌀 2톤을 한 공무원이 정당한 절차 없이 임의로 처리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어젯밤부터 다시 굵어졌습니다. 주택이 붕괴되는 등 비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송정근 기자, 광주에 지금도 비가 많이 오고 있죠? 지금 광주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 어젯밤부터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제 뒤로 보이는 광주천에는 현재 시민들의 출입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현재 광주 전남 전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광주와 나주, 담양 등 전남 12개 시군에는 호우경보가, 나머지 전남 10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는 신안 한자 375mm를 최고로 한평 244, 영광염산 212, 광주광산 205.5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비로 인한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에는 광주 무안고속도로 한평분기점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유실된 토사가 도로갓길에 쏟아져 경찰이 통제에 나섰습니다. 또 목포와 영암 장성에서도 도로 일부가 침수돼 주민들이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앞선 어제 오전 11시 반쯤에는 광주시 남구 박림동에서 주택지붕이 무너져 거주민과 인근 주민 5세대가 대피했고, 오후 6시쯤에는 전남 영광의 한 2차선 도로에서 승용차가 빗길에 넘어져 차에 타고 있던 부부가 다치는 등 지금까지 광주와 전남에서만 비 피해가 120건가량 접수됐습니다.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영산강 홍수통제소는 광주 장로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 50에서 100mm의 비가 내리겠고, 많은 곳은 150mm의 비가 더 내리겠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다며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천에서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출근길인 지금도 강한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고요. 특히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상태고요. 그 밖에 모든 지역에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어제부터 이미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많이 내린 곳은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요. 광주 과기원 지역에서도 177mm 안팎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내일까지 장맛비는 계속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추가로 내릴 수 있겠고요. 특히 오늘 오전 중에는 시간당 70mm 안팎의 매우 세찬 비가 내릴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청약통장은 오랜 기간 서민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내 집 마련 수단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고금리 여파에다 신규 분양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청약통장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는데요. 반면 경매 시장은 아파트 낙찰가율이 80%를 넘어서는 등 완연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전에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여겼던 청약통장. 그렇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여파 등으로 해지가 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청약통장 가입자는 지난 5월 말 현재 79만여 명. 지난해 9월 82만 1,700여 명으로 역대 최고로 정점을 찍었는데 8개월 만에 3만 1,000여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미분양 물량 증가 등으로 아파트 거래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가 평당 분양가가 2천만 원을 넘어서 3천만 원을 웃도는 아파트까지 생기면서 시세 차익을 거두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청약통장 유지 조건이 완화된 데다가
청약통장 예치금 금리가 2.1%에 불과해서 4%를 웃도는 예적금 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요인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청약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좀 더 높은 금리를 받아보자, 이런 심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아파트 경매 시장은 전반적인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광주 아파트의 낙찰률은 45%대로 2달 연속 40%가 넘는 낙찰률을 보였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화됐던 지난해 10월 16%로 저점을 찍은 이후에 올 1월에 29%, 4월엔 36%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 초 70% 초반에 그쳤던 낙찰가율 역시 지난달에는 80% 선에 육박해서 유찰 없이 낙찰되는 물건이 많아졌다는 반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여파와 미분양 증가, 그리고 분양가 상승 등 시장의 변화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서민들에게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구청에서 방화소동을 벌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원 부장판사는 지난 5월 광주 동구청에서 인화성 물질에 불을 붙이겠다며 소동을 피워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를 반복해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부 김평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보육교사가 1심에서 2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보육교사의 신체적 학대 행위가 30여 차례 반복됐고 CCTV로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황으로 미뤄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어젯밤 9시쯤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택에 살던 80대 여성은 대피했지만 안방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안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구급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의 중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최초로 전남소방본부가 본부 구급지휘대를 신설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 용산소방서 소속 구급 인력뿐만 아니라 인근 소방서 구급 인력 등이 대거 출동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이 아닌 119 종합상황실에서 구급 활동을 총괄 지휘하다 보니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소방청은 재난 현장 총력 대응을 위해 상시 출동 가능한 구급 지휘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전국에서 최초로 전남소방본부가 본부 단위의 구급 지휘대를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24시간 출동 태세를 갖추고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출동해 일사불란한 현장 지휘와 통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재난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급 지휘대 인원은 6명으로 다수 사상자 관리를 위해 임시 의료소 설치 운영을 총괄하며 재난 응급 의료 지원 관리 업무도 맡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본부 구급 지휘대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과 간호 자격을 갖춘 대원들이 선발됐습니다. 평상시에는 보다 향상된 구급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소방서 119 구급대 교육과 훈련도 담당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지휘, 통제 또는 우리 역할을 해줌으로써 구급대원들의 어떤 보호막이 될 수도 있고요. 전남소방본부는 다수 사상자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재난 상황을 가정한 훈련도 더욱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지방자치가 확대되면서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보다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광양에서는 관련 조례안이 부결돼 주민자치회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의 한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무실. 기존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지만 올해 1월부터 주민자치회로 전환됐습니다. 읍면동 자문기구 성격에 그쳤던 주민자치위원회와는 달리 주민자치회는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예산 편성에도 참여할 수 있는 주민 대표 기구입니다. 마을 총회를 걸쳐서 어떤 사업을 이래서 할 것인가 해서 결정이 되면 그 사업비를 우리가 시에다가 올려서 그 이제 의회에 가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는 거죠. 지방자치가 확대되면서 주민자치회를 도입하는 것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021년부터 모든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고 여수와 목포 등에서도 이미 시범 운영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광양시는 주민자치회 도입을 미루다 최근 시의회에 관련 조례안을 제출했는데 이마저도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시의회 및 읍면동 주민과의 사전 소통이 부족하였고 우수 주민자치의 벤치마킹 등 충분한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이에 대해 주민자치연합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의회가 책임을 져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는 충분한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됐다며 제도적 보완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한 명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조직을 보면 감사는 보통 2명을 두거든요. 이 부분도 저는 2명이 돼야 된다 보고. 전용 사무실 주게 돼 있어요. 다른 것도 예산 보조금도 줄 수 있어요. 돈이 얼마가 더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된다. 안 그래도 늦은 주민자치회 도입이 더욱 지연되는 것을 두고 책임 공방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는 토론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태백산 주변의 작은 사찰들이 관내 저소득층에게 전해달라며 쌀을 관할 동주민센터에 기부했는데 엉뚱한 곳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관련 공무원이 기부된 쌀 배부를 미루다가 인사발령이 나고서야 임의로 급하게 처분을 했는데 관련 규정까지 어긴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MBC 강원영동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산 국립공원 입구에 위치한 태백시 문곡 소도동 주민센터입니다. 토요일이던 지난 1일 이곳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행정팀장이 지역 주민 한 명과 승합차를 몰고 왔습니다. 2층 사무실에 보관했던 쌀 포대를 태백 지역 어린이집 17곳에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곳당 10kg 포대 2개씩 받았는데 어린이집들은 받을 당시에는 단지 선의로만 생각했습니다. 어렵다는 어린이집을 그냥 챙겨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사실은.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줬으면 저희들도 정말 감사했을 텐데. 배부된 쌀은 올해 상반기 동안 문곡 소도동의 작은 절과 익명의 기부자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며 기탁한 것들입니다. 모두 2톤이 넘었는데 기부한 지 몇 개월이 지나서 그것도 쉬는 날에 급하게 일부를 배분한 건데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정당한 절차 없이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지자체에 기부되는 물품들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운영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민관협력기구가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태백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는 어린이집에 기부 물품이 전달된 적은 없었다며 수급 규정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에 배부된 시점 역시 이상합니다. 문곡 소도동 주민센터 전 행정팀장은 태백시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부서 팀장으로 인사 예고가 난 상황. 3일부터 해당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정식 발령 이틀 전 쌀을 직접 배부했기 때문입니다. 서류에 기록된 쌀의 양과 실제 배부된 양이 다른 점도 의혹입니다. 후임 주민센터장과 행정팀장이 지난 3일 첫 출근을 하고 남은 쌀을 저소득층에게 지급했는데 서류에 기록된 양과 실제 배부된 양이 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7월 3일 내보낸 거는 그 물량보다는 적습니다. 예. 그 전에도 사용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물량만큼은 수치료는 아니에요. 예.
당시 행정팀장은 일부 사찰에서 어린이집 기탁에 동의했고 본인 업무가 많아 미처 신경 쓰지 못해 기부된 쌀을 방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발령 이틀 전 쉬는 날에 배부한 것은 후임자에게 미룰 수 없는 업무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저는 처음도 못했고요. 피고자와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어디든 상관이 없다라는 그 구조대법을 들어서 태백 씨는 해당 사건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고 다른 사법기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갖가지 의혹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기부 문화의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부 물품 관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정부가 첨단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화단지를 선정했죠. 지자체마다 사활을 걸고 유치 경쟁을 벌였는데 경북에서는 구미가 반도체 특화단지로, 포항은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됐습니다.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대구문화방송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반도체 특화단지로 구미와 경기, 용인, 평택 등 2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2차 전지는 포항과 청주, 새만금, 울산 등 4곳, 디스플레이는 충남 천안, 아산 1곳 등 모두 7곳을 선정했습니다. 특화단지로 선정되면서 유치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허가 등 행정 절차의 획기적 단축과 킬러 규제 혁파, 확실한 세제 예산 지원,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 구축 지원 등을 통해 600조 원 이상의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는 방산혁신 클러스터 유치에 이어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당초에 아무래도 메이저 칩이 있는 경기도 수도권이 유리할 것으로 봤는데 그러한 열악한 환경을 우리가 극복하고 구미가 수도권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었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으로 생산 유발 5조 4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 2조 9천억 원, 취업 유발 6,500여 명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산업을 지방으로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반도체 향후로 업종 전환을 하거나 품목 전환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인 저희들의 맨파워를 생각을 한다면 지역 산업을 위해서, 지역 경제를 위해서 한번 재도약할 수 있고, 애초 반도체 제조 분야에만 국한했던 특화단지 지정 평가 항목에 소재 부품 장비 분야를 포함시켜 확대한 점이 구미가 선정된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가 첨단 전략 산업 평가 지표를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수도권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참여할 길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평가 지표를 우리가 구미 지역과 또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 부품 소재 기업들이 위치한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평가 지표를 바꿨는데 노력을 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로 선정된 포항은 양극재 생산 글로벌 기업의 대규모 투자 계획과 2차 전지 원자재 생산과 확보로 이어지는 국내 유일의 양극재 전주기 기업 밸류 체인 완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구미와 포항에 특화단지가 조성되면서 관련 대기업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진 만큼 지역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정부와 대학 등이 밥값을 일부 부담해 대학생이 1,000원에 식사하도록 하는 1,000원의 아침밥에 광주시도 일부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남대학교와 광주과학기술원, 광주여대 등 5개 대학입니다. 광주시는 오는 2학기부터 한 끼에 1,000원씩 4만 9천 끼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광군이 한빛원전의 원전 냉각 수용, 해수 사용을 위한 공유수면 사용 재신청에 대해 3개월만 허가했습니다. 최근 한빛원전은 공유수면 약 6만 제곱미터를 2042년까지 19년간 사용하게 해달라며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재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광군은 3개월 재허가 조건으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설명회를 하라는 단서를 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 시민과 함께하는 제3회 명인 명창 명무전 신명이 지난 21일 빛고울 시민문화관에서 펼쳐졌습니다. 사단법인 아시아 민족음악 교류협회가 주최한 이번 공연은 대금과 아쟁, 가야금 병창과 판소리 등 각 분야에서 경지에 오른 지역 출신 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악 한마당을 선보였습니다. 월요일 출근길 강한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특히 전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전남 모든 지역에서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어제부터 이미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많이 내린 곳은 2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고요. 광주 과기원 지역에서도 177mm 안팎 밖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내일까지도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이 되겠고요. 특히 오늘 오전 중에 광주와 전남에서는 시간당 70mm 안팎의 매우 세찬 비가 내릴 수 있어서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4도가량 낮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1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8도, 영암의 낮 기온 29도, 해남에서도 한낮 기온 29도로 낮 동안은 정말 후텁지근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여수의 한낮 기온 27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도 내내 비가 내리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